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이룬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대맨 총수 없는 총수담아 총총총 시간입니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뭐 똑같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한결 컨디션이 표정이 좋아 보이나요? 엄청 좋아 보여요. 정말요? 쌤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뭐 네. 좋은 느낌 살려서 오늘 컨텐츠가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총총총 본격적으로 들어가 바로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네, 연말이니까 여기저기서 시상식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총총총도 오늘도 힘차게 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쌤이 그동안 많은 CEO들 그리고 네. 또 기업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CEO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정리하는 멘트를 해버리면 나 오늘부로 이제 잘리는 건가? 끝나는 건가 하는 좀 속상함이 있는데 뭐 네. 이미 사전에 다 합의가 된 얘기니까 TPS면 타카해야겠죠.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한 5월께 한 4월부터 해서 시작했던 이 코너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네. 내리게 되는 관계로 연말연시에 시상식도 많은데 네. 그럼 자체 뭐 축하? 자체 자체 기념? 그러니까 아무도 보진 않지만 네. 제가 만든 코너고 제가 일군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한 주 정도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제 네. 본명이기도 하고 어쨌든 한 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게 한번 제대로 네. 시상식 겸해서 네. 총총총 어워즈라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 약간 좀 기계적인 리액션이신데. 아니에요. 그럼 선정된 CEO들은 어떤 네. 기준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는데 네. 하겠다고 해놓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뽑아야 되나 네. 그것도 아차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2위부터 5위까지는 저희 유튜브 채널 이 컨텐츠에 업로드되는 그 자플러스 채용의 네. 조회수 순으로 아. 여러분들 깨알같이 조회수가 조회수 보시는 분들 없죠. PD분이랑 저만 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방송 진행과 그 방송 끝나고 이 지금 운영하시는 그 고래 PD라고 PD분 한 분 계세요. 등치 크신 분. 네. 그분이 막 리액션을 막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네. 막 이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도. 지금도 뭐 이렇게 귀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리액션 정도.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가 우여곡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네. 출연하시려면 좀 굴곡진 삶을 네. 사신 거 여부 이런 것들로 오. 이제 보는 거고 1위만 저 개인의 사견으로 어. 어떤 그분이 현재 받고 있는 지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다 빼고 그냥 저 개인이 원해서 워너비 1등 이렇게 해서 총 5분의 CEO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오, 나름 쌤만의 기준으로 체계적이고 좀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연말 특집 총총총 어워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쌤이 베스트 5라고 하셨으니까 네. 5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죠. 5위는 놀랍게도 의식주 컴퍼니라는 저희 방송 초창기 때 나왔던 회사입니다. 런드리고라는 서비스로 유명한 조성우 CEO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일단 1981년생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현대중공업 홍보실에 취직을 했던 이력이 있는 네. 직장인 출신 스타트업 CEO입니다. 그러니까 아. 애초에 이런 스타트업을 할 계획조차가 없던 분이었는데 이제 나왔던 거죠. 이걸 또 캡처를 예, 이렇게 또 나왔네요. 대부분 CG는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제 걸 보니까 다행인데 CG 보십시오. 느낌이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방송 끝나는 마당인데 아니요, 뭐 잘 어울리는데요, 쌤? 정말 사회화된 멘트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진도 많은데 하필 저 사진을 놨네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네. 뭐 더맨더머스라는 이제 뭐 커머스 사업을 시작했다가 배달의 민족에 M&A 당한 이후에 의식주 컴퍼니라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고 이제 런드리고라는 서비스의 네. 사업을 본격화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점으로 오늘 5위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쌤, 그 런드리고 광고할 때 아시나요, 혹시? 네. 한번 이거 뭐였죠? 런드리고 이거잖아요. 그래요? 네, 유튜브 그건 안 보세요? 몰랐어요. 그 유튜브로 못 봤어요. 아쉽네요. 제가 이제 나이대가 우리가 거의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몰라요. 근데 아, 어쨌든 거의 그 정도 나니까. 네. 저는 주로 이제 회원이라서 서비스만 이용을 하지. 아. 런드렛은 제가 집에 늘 놓고 있거든요. 런드리고 하니까 예.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요, 운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실제 방금 이용도 해보시고. 이용은 아직 안 해요. 그래요. 이용 안 해본 생각입니다. 사람과 이용해본 사람의 방송을 함께 보고 네. 계십니다. 이제 이분을 네. 선정한 데는 뭐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제가. 어떤 어떤 이유였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제가 예. 아마 이제 네. 세탁에 대해서 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네네. 찾아오는 서비스. 맞아요. 맞나요? 이런 발상의 전환,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그 계기 때문에 네. 이분을 5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배달의 민족 소속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고 나와서 네. 좀 리프레시하려고 미국 여행을 떠났는데 네. 차량에 도난이 든 거예요. 음. 본인의 지갑이나 현금 다발 다 뺏겼는데 빨래만
차 안에 남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역발상을 한 거죠. 네. 아, 도둑도 빨래를 안 가져가는데 이걸로 한번 사업을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실제로 많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의 이런 부분들, 도둑들도 다른 건 다 가져가는데 빨래는 가져가지 않았다. 그걸 통해서 이제 도둑도 빨래를 잘 훔쳐갈 수 없다면 이것을 비대면 서비스화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고 일본과 일본 도쿄든지 네. 뭐 다양한 현지 지역들, 미국 지역 포함해서 세탁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곳들과의 여행을 떠나면서 네, 네. 세탁의 본질, 결국 의식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분을 5위로 에피소드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 런드리고 조성우 대표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쌤이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다면요? 일단은 이분이 뭐 앞서 우리 MC 민재가 말씀하셨지만 네. 발상의 전환을 네. 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사업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세탁 서비스의 수동화를 자동화로 바꾼 인물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유사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네. 세탁 뭐 공작소, 뭐 특공대, 막 이런 여러 유사 서비스들이 있는데 세탁 자동화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회사가 이 의식주 컴퍼니의 런더리고 서비스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 3월에 이불 세탁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했다가 큰일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전국 각지에서 이불 세탁물을 보내주는 바람에 수동으로 진행하는 걸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음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임직원들이 모두 집에 안 가고 직접 빨래를 하는 일들이 말도 안 되게 펼쳐졌지만 과감하게 시도하고 역발상을 순방향으로 돌려놓은 이런 사업의 네. 어떤 의사결정, 선택과 집중 이런 면에서 조성호 대표의 CEO로서의 면모를 만나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서 발상의 전환을 이끈 CEO 5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총총총 어워즈 4위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바로 또 이어가네요. 네. 4위는 이제 CEO는 아니고 기업입니다. 기업이요? 저희가 기업도 네. CEO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네. MC 이제 바쁘실 때 좀 딴 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4위는 더 바디샵. 우리 한 번쯤 더 써보셨죠? 바디샵. 네, 저도 이제 티트리 그 비누를 많이 쓰고 있는데 4위는 또 CG가 바뀌었네요.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저도 나름 우리 분야시 선생님이 잘 메이크업 해주시고 나름 훈훈한 이미지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좀 힘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고 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 포함해서 1,200가지 정도의 제품을 네. 취급하는 영국 대표 브랜드입니다. 65개국 이상 3,0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 환경 캠페인을 통해 더 바디샵이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네. 동물 실험 금지, 원료 대부분을 공정무역으로 조달하는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수십 년째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 기업을 저희가 4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 바디샵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일단은 그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이제 채용과 관련한 에피소드 네.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대부분 뭐 이제 채용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레주메를 쓰고 네. 인터뷰를 하고 이제 최종 합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단계를 철폐하고 당시 높았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물류센터만의 독특한 채용 방식을 오.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영국 회사지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네.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많은 임직원들이 퇴사를 하기 때문에 물류센터 직원 200명을 채용하기 위한 세 가지 물음, 이 세 가지 물음에 입각해서 채용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미국에서 일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네. 하루에 8시간 근무할 수 있나? 스스로의 힘으로 23kg의 무게를 들 수 있나? 이 세 가지 질문만을 놓고 지원자를 와. 채용하게 되었다고 네. 합니다. 당연히 이거를 채용을 하려면 결국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과감하게 선착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논란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최소한의 조건에 맞게 임직원들을 채용을 하게 되었고 200명이 실제로 이직률이 기존에 거의 뭐 한 8%에서 10% 가까이 되는 네. 이직률을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사실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채용에 있어서 어떤 고정관념들, 우리 업계나 이런 일을 하려면 응당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라는 어떤 스펙적인 조건이나 상황적인 조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 과감하게 채용도 네. 좀 이렇게 좀 전환을 했던 점에서 네.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채용도 어찌 보면 브랜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서 과감하게 4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바디샵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좀 진작에 칠 것 네,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3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나름 또 오늘 또 구성이 있네요. 네, 짜임새 그렇죠. 있게. 좋아요. 맞죠. 3위도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3위는 형지 패션 그룹의 최병호 회장으로 네.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정말 그 개천에서 용난다를 일구셨던 분이신데요. 네. 또 CG가 또 짤이 동일한 짤이네요. 이분이 이제 형지 물산을 94년도에 설립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외삼촌이 경영하던 페인트 가게 점원 그리고 20살이 되고 나선 직접 사업에 뛰어들었던 입지 전적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형제하면 유명한 게 이제 크로커다일. 우리 어머님들의 친구죠. 크로커다일로 유명한 이분인데 이 크로커다일 사업과 관련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K 패션을 널리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패션 중견 그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3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이분이 역발상 전략. 그러니까 대부분 남성복 위주로 브랜드가 갖춰져 있던 90년대 중반의 이슈 속에서 3050 여성 타겟으로 만든 국민복 이제 의복을 말하는 거죠. 국민복을 만들자는 전략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남성 전용 브랜드로 알려져 있던 크로커다일을 여성복의 라이선스 계약, LB라고 흔히 하죠.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성 특화 옷들, 특히 이제 2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옷을 사야 될까 좀 막연했던 그 90년대 초중반의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저가지만 좋은 디자인으로 좀 양질의 제품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점이 실제로 IMF 위기 속에서도 연간 3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요. 또 이제 에스콰이어를 인수했던 것도 특별한 에피소드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동대문에서 의류 장사했던 시절에 늘 이제 동대문에서 집으로 가시던 2호선 타면서 에스콰이어 브랜드를 보면 아이고 저런 브랜드 참 내가 보유하면 좋겠네 했던 걸 이제 2010년대 들어서 인수를 하게 되는. 꿈에 그리던 브랜드를 품는 그런 좀 입지 전적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뭐 PD님과 저 정도겠지만 귀감이 되었던 것 때문에 저희가 3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호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의 이름도 잘 봐야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제 빛날 병, 형제 등불형.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불굴의 사나이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패션 사업을 하기 전부터 많은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뭐 사업이 순탄치도 않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삶 속에서 사업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본인 나름대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과감한 멘트를 남긴 기억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근천하 문한사라고 본인이 또 한자 성어로 남겼던 적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근면과 성실함으로 위기를 돌파했던 최병호 회장의 모습들을 방송에서 잘 담아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총총총 어워즈 2위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느덧 2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CEO를 다뤘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저도 말하면서 그리고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한다고 그랬다 싶어서 아차 싶었는데 2위는 무려 조회수 6,000회를 넘긴 LVMC 홀딩스 코라오 그룹의 오세영 회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컨텐츠가 대부분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이상한 거거든요. 오히려 사실 대부분 이제 채용을 앞둔 분들이 검색해서 보시는 정도인데 수천 회를 기록해서 저랑 PD님이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회사에 좀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선풀을 달아주셨고 회사에 상처받으신 한 3개의 악플 뭐 잘 기억하고 있어요. 뭐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잘한 것도 있고 안 한 건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저와 제작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2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코라오 그룹은 한국인인 오세영 회장이 라오스에서 회사를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자동차 조립과 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바이오, 에너지, 전자유통, 금융, 레저 7개 분야 12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라오스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라오스 국민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스 국민기업이 말이 되냐 한국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라오스 국민들은 한국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당연히 ESG적인 차원에서 무상교육이나 학교 설립, 기부문화 재단 설립과 같은 사회 공헌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 칭찬받아 마땅한 조회수 6,000회의 기업 2위에 선정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솔직히 뭐
대부분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CEO 분들의 사업이라는 게 뭐 우여곡절 끝에 잘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코라오에서 국가 단위로 컴퓨터 사업을 했을 네. 때 과감하게 철수를 했던 정부 입찰 현장 에피소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라오스의 많은 청년들이 코라오가 자동차 파는 회사인데 컴퓨터 사업도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인식이 펼쳐나가자 컴퓨터 사업을 바로 접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실제로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 차이나뱅크라는 라오스 1위 은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라오라는 이름을 떼고 네. 인도 차이나뱅크, 그러니까 네. 현지화된 라오스 친화적인 우리는 한국 기업이 아니다. 현지 국가, 현지 국민들을 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땐 확실히 현지 친화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갔다는 점이 현지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교훈일 수도 있고요. 해외 취업을 하는 분들이 그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곳들의 지원 동기 등을 펼칠 때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쌤이 오세영 회장 이렇게 에피소드 통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방송 최초로 이 회사의 단점도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웃기네요. 제가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네. 나거든요. 뭐 주가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혹은 회사가 잘 나가다 보면 누구나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사업에 공이 있다면 뭐 과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뭐 득이 있다면 실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사업들 속에서도 처절하게 레드오션이 될 수 있는 현지 시장도 차별화를 통해 잘 정착하고 오늘날의 기업의 규모로 이끌었다라는 점은 그의 기업 금융의 기업 그 운영에 네. 대한 네. 리더십적인 면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좀 인상이 깊었다, 좀 네. 느낀 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2위를 선정하신 건가요? 그렇죠. 박수 한번 아유 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오 회장님. 축하합니다. 잘하세요. 네. 네, 이제 총총총 어워즈 대망의 1위만 남겨두었습니다. 벌써 1위. 그냥 1위를 이렇게 발표하기보다는 네. 사쌤이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순위권 밖의 CEO와 그 기업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소름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사전에도 없던 이런 질문들 이제 겨우 이제 정은 되려니까 아쉽게 작별을 하게 돼 아쉽네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그 CEO 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항공사 CEO 분인데 네. 마사지사를 회의 때 들여온 분, 어? 그 특이한 오. 운영했던 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실제로 네. 본인이 회의하는데 워낙 시간이 빠듯하니까 우리는 이제 마사지사가 회사에 상주가 해 있다. 회의 때 내가 바쁘니까 마사지사가 내 어깨도 주무를 수 있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탄을 받았던 네.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방송 중에 생방송이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CEO, 에어 맞아, 에어 아시아. 에어 아시아 네. 맞아요. 에어 아시아 맞아요. 토니 페르난데스. 토니 페르난데스. 네, 네. 페르난데스. 예, 맞아요. 네. 그분이 좀 떠올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이런 분도 이런 조직 문화가 있구나 했던 걸 소개해드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네. 소개하면서도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웃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MC 민재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차 싶었던 기억 때문에 아차상 정도로 해서 꼽아보고 싶네요. 와, 네. 네. 이제 대망의 1위를 한번 네. 만나볼까요? 어떤 CEO일까요? 네, 순전히 제가 그냥 고른 CEO 네, 1위는 네. 바로 메가스터디 그룹의 손준 회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교육업을 넘어서 최근에는 골프 사업에도 뛰어들었던 인물로 네. 알려져 있고요. 역발상적인 사업 그리고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에피소드, 나름의 조회수, PD님의 리액션 정확히 봤을 땐 이건 정말 1위 안 네. 꼽으면 안 된다 싶어서 1위로 선정을 했던 분입니다. 네. 현재 메가스터디가 뭐 교육업에서는 꾸준한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고 뭐 코스닥 상장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들이 변화무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들을 봤을 땐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떠나서 네. 1위로 성정하기에 좋은 CEO가 아니었을까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손준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이분이 처음 이제 학원 강의를 시작했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남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네. 일찍 결혼을 하는 바람에 네. 그 월세 월비를 내는 것 때문에 네. 돈을 구하려고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커피 장사를 하다가 사업적인 면에 눈을 떴던 에피소드가 네. 가장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에피소드를 보니까 당시 본인 재산의 3분의 1이었던 10,000원으로 봉지 커피랑 종이컵을 사고 보온병 10개 빌려서 8시에 밥 먹고 물 끓여서 졸업식장 가서 2, 3만 명 앞에서 커피를 팔아 완판을 했던 에피소드를 와. 통해 네. 본인의 어떤 장사적인 수완적인 부분들을 발견했다는 점과 일반 학원 사업과 과외 사업으로 국한돼 있던 사업을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원 사업을 넘어 온라인 교육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교육 사업의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발전 정도까지 네. 역발상의 사업을 교육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점이 기억에 남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죠. 어쨌든 사업을 돌이켜보고 삶을 돌이켜보는 부분에서 본인의 삶을 좀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자세들도 엿볼 수 있었고 네. 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고 과감한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네. 기억에 남는 CEO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찻쌤이 선정한 CEO들의 베스트 5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네. 쌤의 소감 듣고 싶어요. 네, 어떻게 오늘 코너 들으시니까 재밌으셨죠?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매주 했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양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취업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업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뭐 짜투리일 수도 있고 지엽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해하고 네. CEO의 마인드를 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좀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보람차고 네. 뿌듯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언제 어디에서건 멋진 커리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